왜 이번에 이 주제를 했냐면 우리가 왜 이게 영웅하면은 그죠? 이번에 이 이순신 장군이 명량과 그다음에 한산도와 그다음에 이제 노량으로 해가지고 노량은 이제 누굽니까? 그분이 김윤식 배우가 노량에 또 이순신으로 나오거든요. 정해진 거예요? 개봉 예정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웅하면은 딱 꼬집어준단 말이에요. 꼬집는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까지 뭐 그러니까 영화 나온 거 보면은 뭐 안시성에 있는 양만춘 장군이라든지 아니면 봉오동전대 홍범도 장군님이라든지 우리의 그러면 전쟁 영웅들이 누가 있느냐 봤을 때 바로 이 좌우지천왕입니다. 좌우지천왕. 치우천왕. 그죠? 사주천 700년 배달국의 총치자 15세 좌우지천왕. 무신이죠, 무신. 치우천왕에 대한 키워드를 하나 이제 얘기하면 탕록을 알아요. 탕록대전을 알아야 되겠죠. 여기에 보면은 치우총, 치우북채, 치우사, 치우천 해가지고 중국에 가면은 탕록 근처에 보면 이런 게 다 있다라는 거, 이걸 보면 치우천왕이 그냥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음에 73 뭡니까? 73번을 싸우죠. 73번을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누구하고? 황제 헌원과, 그죠? 중국 한족의 시조라고 하는 그 황제 헌원과 73번을 싸웁니다. 73번을. 근데 한 번도 지지를 않죠. 이순신 장군의 32전 32선 전승에 거의 배죠. 73전 73승 해당되는. 그래서 황제 헌원을 잡았다. 그 동두철액이라고 김삼호 화백이 이게 상상으로 그린, 이게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좀 영감을 바꿔서 그리는 걸 수도 있겠고, 또 도깨비를 이제 좀 약간 연상하면서 그렸겠죠. 여기 보면 동두철액, 구리 이마, 그죠? 구리 이마에, 구리 머리에 쇠 이마라는 뜻이죠, 그죠? 이 동두철액. 치우천왕의 그 뭡니까? 이 용맹적 그 기상을 보여주는 아주 그 핵심적 단어라고 볼 수 있죠. 요게 그 통제형, 즉, 이순신 장군의 통제형에서 독재. 이순신 장군이 바로 독재를 모셨죠, 독재. 독재에 모신 그 분이 바로 이 둑기인데, 여기도 보면 이게 둑기인데, 요 둑기. 이 둑기가 다름이 아니라 이 치우천왕을 상징하는 거지, 치우천왕.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무신으로서, 탕록대전의 그 황제헌원의 그 무시무시한 무신. 이 중국인들은 아주 그냥 뭐 설설 길고 이러니까, 치우천왕의 좌우지 환웅의 어떤 그런 용맹적 기운을 받아서 정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둑제 그대로 나왔다고 하죠. 이순신 장군도 보면 둑제를 이렇게 지냈다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이 장수들은 다 이런 둑제를 지냈다고 봐야 됩니다.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그런 역사나 이런 것들을 모르면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예법이죠. 뭐 중국인들을 따라서 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일본인들을 물리치는데 중국신한테 빚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그런 어떤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요 장면. 제가 치우천왕 하면은 그 역사적 장면 중에 하나로 꼽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헌구, 너 이헌구야. 명청짐고, 짐의 말을 똑똑히 들어라. 일지유자. 태양의 아들은 오직 유짐일이. 바로 오직 짐 한 사람입니다. 짐 하는 것은 뭐냐면 1인칭이죠, 1인칭. 이 태백일사 사망공룡 봉기 만세가 상해. 헌구는 바로 황제 헌원을 말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꾸짖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이 기상의 어떤 이 치우천왕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런 기상으로서 역사 왜곡을 하는 그 중국과 일본을 아주 꾸짖을 수 있는 그런 기상이 기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또 우리가 아는 또 한 명의 또 이 영웅이 있죠. 바로 고두막한. 뭡니까? 서한무 요하 출신, 당문조선 40대 고요가 장군의 후손이면서 바로 한무제의 침입을 격퇴했다는 거예요. 한무제. 한무제도 대단한 이 무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무제 침입을 격퇴했다 이거예요. 고두막한 하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바로 뭡니까? 창의흥변이죠. 의를 외쳐서 뭡니까? 병사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바로 의병의 시초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준사라고 하는 그 사천해전의 그 적장이었던 준사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준사가, 그 사람은 외항장수니까 사실은 이런 어떤 이 싸움이 되게 좀 무의미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고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어떤 고뇌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전쟁을 하면서 그런 고뇌를 처칠도 하게 되거든요. 처칠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경험하면서 본인도 그 전쟁에 대해서 고민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왜 사람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그 준사라는 인물도 그 전쟁에 대해서 질문을 했겠죠. 그런데 그때 이 대사는 이렇게 나옵니다.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우리는 의고 그쪽 불이고 뭐 이렇게. 왜냐면은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다른 나라를 침범한 적은 없었잖아요, 그죠? 도레인으로서 말이지.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에게 많은 수많은 문화를 다 전해줬는데 얘네들이 뭡니까? 역으로 이 선생국이었던, 지도국이었던 우리나라를 침범했으니까 불의를 한 거 아닙니까? 불의한 거. 이 불의한 거에 대해서 그 꾸짖는 것이 바로 의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이순신 장군은 이 전쟁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었을 거예요. 이거 역사적인 이 부분,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정법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말이 있죠. 뭐죠? 자필귀정의 어떤 그런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이런 자신감이 있었지 않았을까. 서암록 출신 서두박한이 한무제를 격퇴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까 그 장면에서는 의의를 밝히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불의를 뽑아내겠다. 그렇죠. 그게 노량해전에 나오죠. 노량해전. 노량해전이 보면은 도망가는 거였거든요. 왜군을. 혈염천하라고 해가지고 그 칼에 새겨놓은 그 글귀가 있잖아요. 혈염천하. 혈염산하인가요? 칼을 높이 뜨니까 뭡니까? 불바다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산하가. 깽단이나 이런 데 대해서 보면, 조직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죽이려면 아예 그냥 싹을 그냥 죽여버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신범이 뭡니까? 오지 못하도록 크게 그냥 겁을 내, 두려움을 그냥 떨게 만든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해전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했고, 육전에서는 누가 했습니까? 연개소문이 그렇게 했죠. 연개소문이. 을지문덕 장군도 그 전에 그렇게 했죠. 그죠? 수나라를. 강희식 장군도 뭡니까? 아유 그냥 수나라를 그냥 아주 두려움에 그냥 떨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싸움 잘하는 고수는 잘 안 싸우잖아요. 싸움 거는 격이 없잖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수 틀리면 뭡니까? 아예 그냥 도륙을 내버리죠. 또 고도막한 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망풍이괴, 제가 좋아하는 건데, 북부여기에 보면은 이 범세동 선생님이 고도막한과 한나라의 어떤 이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매여전, 그러니까 싸울 때마다 한구, 그러니까 이 구자가 이게 도적 구자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라를 도적으로 표현했어요. 한구. 망풍이괴. 망풍이괴는 뭐냐?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도 스스로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냥 옆에만 있어도 막 두려움에 떨는 거야. 너무도 강력해가지고. 이 용맹, 이 기계를 갖고 있는 게 바로 고두막함이었었다. 고두막함. 시우천왕도 14대 환웅으로서 배달 청구시대를 열죠. 그죠? 청구시대를 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고두막 장군님도 후기북부여 졸봉부여를 열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고구려군 몇만? 20만. 조이군 20만을 가지고서 수나라 몇만? 130만. 거의 돌아간 숫자는 한 7만인가 8만밖에 안 된대요. 완전히 깡그리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완전히. 1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세계대전이 있기 전에 가장 최대의 전쟁이었다. 세계대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바로 이 일지문덕 장군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바로 요겁니다. 바로 환방고기 고구려국 봉기에 바로 이 을지문덕 장군이 그 혹한 신법세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 보면 도의 사천신하고 도인이 빈방하라. 도로서 천시를 섬기고, 이제 하느님이죠. 하느님. 바로 당시 이제 상제님, 산신상제님을 얘기하겠죠. 도로서 이 천신을 섬기고 덕으로서 백성과 나라를 감사 보아라. 나는 천하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 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이렇게 천신을 섬기고 덕으로서 백성을 교화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었다 이거예요. 본인은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서 나는 그냥 그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면은 기와 성과 명과 정, 그 다음에 이제 광명, 그 다음에 도를 통하는 것, 그 다음에 산물, 덕혜력 이거는 이제 삼위신고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죠? 산물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 대덕, 대해, 대력 해가지고 삼신의 어떤 덕으로서도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기, 신, 삼도, 감식촉, 다 이게 뭡니까? 이 삼위신고에 다 나오는 내용이죠. 고구려 때도 천부경과 삼위신고를 그대로 다 이렇게 받아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을지문덕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조의선이 아까 20만이라고 한다면 바로 조의선인의 거의 대장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강감찬 장군 하면은 이제 낙성대가 유명하죠. 낙성대. 문곡성이 떨어진 자리가 바로 낙성대라고 하죠. 별이 떨어진 자리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문곡성의 기운을 받고 온 것이 강감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문곡성은 바로 중앙이죠. 중앙. 탐남, 거문, 녹존, 염정, 무곡, 파군, 이 북두칠성의 중앙에 해당되는 바로 문곡성이죠. 거의 중앙 딱 그 네 번째 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귀주대첩.
근데 많은 분들이 귀주 대첩과 사수 대첩을 혼돈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귀주는 만주 변판이었으니까 평야였어요. 평야. 북쪽에 있는 평야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겨울이었어요. 겨울. 물이 얼었을 거야. 만약에 물렸으면. 그러니까 귀주 대첩하면은 무슨 뭐 가죽을 뭐 하는데 그거는 사수 대첩 얘기. 사수 대첩 얘기. 지원군이 와가지고 이 거란을 물리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 여기서 이제 깡굴이 다 죽이고 요 거란을 물리침으로 해가지고 요 나라가 그때 만약에 꺾이지 않았으면 사실은 이 세계사가 판도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이때 꺾여가지고 이 원나라만큼의 징기스칸만큼의 대제국을 이루지는 못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현재 지금 강동 육주를 이쪽으로 보고 있어요. 이쪽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동 육주는 압록강 R이라고 하는데 압록강이 두 개가 있었어요. 고두막한도 보면은 서압록사람이라고 하는 게 나왔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서압록이 있고 동압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압록 중에서도 뭐냐면 그 서압록에 해당되는 이 압록, 이 록자도 좀 틀리죠. 록자도. 요거는 물수변이 있고 요거는 실사변이 있죠.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압록강이 있는데 압록강 아래라고 해가지고 압록강 아래 이쪽으로 해서 강동 육주를 생각하는데 거기가 아니라 바로 이 서압록이라고 하는 이 압록강의 아래였던 바로 이곳이 바로 강동 육주다 이거죠. 말하자면 귀주도 이 근처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은 요 나라가 요거 달라고 계속 요구했잖아요. 요거. 근데 여기 있는 거 달라고 했겠냐 이거지. 여기 있는 거 달라고. 왜냐면은 얘네들이 이쪽으로 진출하려고 했잖아요. 요 나라. 이런 영웅의 어떤 이런 그 영화나 이런 컨텐츠가 왜 중요하냐면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그 시시콜콜한 그런 그 역사적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본을 받들어서 이렇게 깨우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 위인전을 많이 보는 이유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델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불세출의 어떤 그런 영웅들을 다루는 그 치우천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고두막한이라든지 이런 우리의 그 장수님들을 이런 영웅들을 다루는 그런 영화나 이런 컨텐츠가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이 미디어 비평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